자다가 발에 뭐가 딱 치인 거예요. 베개가 딱 치였는데 순간 저는 짱구라고 생각을 하고 딱 깬 거죠. 그 순간 막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차도녀TV라는 자동차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저의 일상에서 차를 타보면서 시승기도 올리고 또 컬러 리뷰라든지 이렇게 실제 차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차 리뷰 영상을 찍어보자 해서 이렇게 한 6년 정도 벌써 되었네요. 진짜 우연히 시작을 했는데 제가 원래 쇼호스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쇼호스트가 뭐 설명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공채를 볼 때 영상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면접 볼 때 이 영상을 한번 내봐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찍어볼까 해서 찍었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 유튜브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여자 유튜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막 기자님 이런 분들만 계셔가지고 저한테 막 댓글로 기자님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난 기자가 아닌데. 그래서 그 정도로 여자 자동차 유튜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네시스 G80으로 자동 주차를 이제 해봤거든요. 사실 차를 사도 그 기능을 써보기가 어렵잖아요. 왜냐면 자동 주차 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내 차가 사고 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새 차를 사신 분들이 궁금은 하니까 이 영상을 많이 보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차를 사신 분들은 막 약간 애착이 있잖아요. 약간 우리 강아지처럼 막 그런 느낌으로 차가 너무 귀엽다고 그 주차하는 모습을 보시고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사고 나면 큰일이다. 근데 뼛속까지 또 유튜버다 보니까 사고 나도 영상으로 올려 그런 생각하면서 찍었는데 사고는 진짜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기능을 처음 그때 막 출시됐을 때 써본 거라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리액션을 좀 찐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PPT 모터 투어라는 그 여행 상품이 있어요. 그걸로 독일에 가서 아우토반, 그 모든 자동차 유튜버들의 약간 꿈의 순간이잖아요. 그 막 속도 제한 없는 그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그리고 유럽의 되게 풍경 좋은 그런 데를 막 달리면서 경치도 보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왔다는 게 안 믿기고 와 진짜 자동차 유튜브 하길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국경을 넘어서 독일에서 스위스를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스위스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진짜 엄청 드넓은 그런 초원에 진짜 그림 같은 집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잔디가 너무 넓고 그리고 융프라우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차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진짜 달리면서도 이게 현실이 맞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최근에 원래 키우던 짱구라는 강아지를 보내게 됐는데 18년 동안 키우면서 또 자동차 유튜브를 하면서 영상을 맨날 찍지만 진짜 이건 일처럼만 이렇게 했고 강아지를 한 번도 등장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후회가 좀 되더라고요. 이 친구와의 추억을 그래도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다른 사람이랑도 공감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우리 강아지 예뻐해주고 또 나중에도 이 영상을 두고두고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걸 못 찍어놨다는 아쉬움이 되게 컸는데 이번에 제가 아직 3개월이 안 된 레브라도 리트리버 강아지 옥순이를 데리고 오게 됐거든요. 보호소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데리러 가는 그 순간부터 제가 그걸 영상으로 한번 담아봐야겠다. 그러면 나중에 옥순이가 나이가 들어서도 이 아이와의 첫 만남을 좀 떠올리고 내가 추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또 많이 해주시고 옥순이와의 앞으로의 미래를 또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DM으로 보호소에서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나중에는 꼭 보호소에 있는 강아지를 데리고 오고 싶다, 그런 DM도 받았고, 또 이제 짱구가 하늘나라에 가면서 그런 슬픔? 그런 것들을 되게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위안이 좀 됐어요. 짱구를 보내면서 이 슬픔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시는 나는 강아지를 키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강아지를 보내고 얼마 안 돼서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울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팔로우하던 그 보호소에서 레브라도 리트리버 그 어미견이 임신을 해서 들어왔는데 출산을 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슬픈데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슬픈 걸 어느새 잊으면서 너무 귀엽고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형견이니까 당연히 키울 생각은 못하고 그냥 귀엽다 하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10마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커나가는 모습을 인스타나 유튜브로 가끔씩 이제 찾아보면서,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대형견을 한번 키워보고 싶다. 원래 예전부터도 말은 했었거든요. 저희 짱구 키울 때도 대형견을 키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아는 대형견 애기 강아지가 있는데 한번 데리고 와볼까? 하면서 보여줬는데 너무 귀엽대요. 근데 이제 둘 다 망설이게 되는 거죠. 진짜 우리가 얘를 데리고 와서 키울 수 있을까? 근데 그 남편이 얘기하기 며칠 전에 얘네가 동물농장에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보고 있던 애들인데 갑자기 약간 슈퍼스타가 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근데 얘네가 최근에 동물농장에 나와서 아마 연락을 해도 우리한테 오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럼 지금 당장 연락을 해보자, 안 돼도 이거는 운명이고 돼도 운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신청을 해봤거든요. 당일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이제 데리러 가게 된 거죠. 진짜 옥순이는 우리한테 올 운명이었나 보다. 그래서 진짜 강아지를 못 키우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운명적인 만남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옥순이는 사실 저희가 대형견이 처음이다 보니까 갔을 때 이제 뭔가 아이 컨택으로 딱 마음이 이렇게 와닿는 그런 친구기도 했지만 제일 얌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형견이 처음이니까 그래도 조금 얌전한 친구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게 됐는데 차에서도 너무 얌전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근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애가 양말을 사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래서 진짜 집에 오자마자 180도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오히려 고마운 것 같아요. 제가 짱구가 가고 나서 몰랐는데 그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 옥순이라는 친구가 와서 너무 정신없이 막 산책도 하루에 2번을 해줘야 되고 막 집에서도 막 너무 에너지가 넘치니까 같이 놀아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제가 어느 날 챗 GPT에 이렇게 제가 검색한 거를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우울증 극복하는 법 이런 걸 제가 쳐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옥순이가 오고 나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렇게 힘들었나? 이런 것까지 잊게 되더라고요. 고1 때 그때 야자를 하는 중간에 저희 오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집에 큰일 났다, 빨리 와라.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선생님한테 집에 큰일이 났대요 하고 야자를 빼고 집에 왔어요. 새하얀 침대 위에 진짜 하얗고 작은 공주 같은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으로 예뻤는데 그거를 제가 사진을 못 찍어놔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기 강아지니까 충격적으로 뭐 예쁘다고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까봐 이게 너무 억울해요. 진짜 누가 봐도 충격적으로 예쁜 강아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춘기다 보니까 방에 막 들어가 있고 그럴 때였는데 그 짱구가 생기는 순간 온 가족이 그냥 다 거실로 모이는 그런 약간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가족으로, 제가 3남매거든요. 오빠 있고 여동생도 있는데 또 막내 동생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해도 집에 들어와서 얘가 나를 반겨주고 또 지쳐서 누웠을 때 같이 이렇게 누워서 온기를 나눠줄 때 항상 어떤 힘든 일이 있었더라도 다 충전이 되고 그냥 웃음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짱구가 가기 1년 전부터는 저는 약속도 안 잡았고 항상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강아지가 아플 때도 최대한 이제 케어를 해주려고 집에서 많이 노력하고, 이제 노견이 되니까 애가 항문낭도 막 이제 터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소독을 이제 직접 매일매일 해주고, 또 강아지가 이제 심장이나 뭐 이런 데 문제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병원에 가면 좋지만 애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집에서 최대한 케어를 해주고 싶어서 산소방 같은 것도 렌탈을 해서 집에서 케어를 해주고, 집에 뭐 손님도 못 오고 진짜 이거는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짱구의 집인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지냈죠. 그리고 이제 음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최선으로 얘를 위해서 해주고, 제가 받은 게 훨씬 많지만 그나마 조금 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다, 그런 거에 위안을 얻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1년 동안 약속을 안 잡고 항상 옆에 있어줬는데, 가는 날 하필이면 자동차 행사를 갔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와서 봐주고 있었는데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가족들이 말하기로는 제가 너무 슬퍼할까봐 어떻게 그 타이밍을 맞춰서 얘가 간 거 아닐까. 근데 그것도 자기 합리화죠. 어떻게 보면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한데 가족들은 또 제가 너무 힘들 걸 아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자다가 원래 이제 같이 잤으니까 발에 뭐가 딱 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개가 딱 치였는데 순간 저는 짱구라고 생각을 하고 딱 깬 거죠. 그 순간 막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렇게 일상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강아지가 간 게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충격이었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뭐 슬픈 일이 없었잖아요. 저희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친한 가족이 돌아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강아지가 떠나고, 제가 93년생인데 강아지가 2008년생이니까 제 인생의 절반보다도 같이 한 시간이 많아서 강아지가 가고 얼굴이 막 뒤집어진 거예요. 너무 이제 막 홍조가 심하고, 그래서 제가 피부과에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듣더니 이게 감정 홍조라는 건데 보통 피부 발진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오래 갈 거고, 이거는 약도 없고 시간이 치유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쩌다 이제 방송도 해야 되고 빨리 이걸 치료를 해야 되니까 슬프지만 한의원을 또 갔어요. 한의원에서 이제 스트레스 지수 검사라는 걸 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이제 평균적으로 육각형 이제 모양이라면 진짜 스트레스 그 부위만 엄청 이렇게 치솟아 있는 그런 그래프가 나올 정도로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시간이 해결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디에 가서도 약을 처방받을 수도 없었고 그냥 진짜 되게 전문가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해졌고, 생각나면 울고, 그 되게 자주 울어요. 거의 뭐 요즘도 이제 많이 울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옥순이가 또 생겨가지고 그나마 이 마음이 좀 치유가 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사실 짱구는 교육을 하나도 안 시켰어요. 이제 동생이 교육을 한번 시켜보겠다고
앉아, 손 이런 걸 가리키는데 앉아까지는 교육을 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그런 거 하지 마라, 애 머리 아프다 해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강아지로, 규칙도 없어요. 얘는 집에서 자기가 왕이에요. 하고 싶은 거 뭐 다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회성도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한테 짖고. 근데 얘는 이제 작으니까 뭐 그러면 제가 번쩍 들어 안으면 되니까 사람들한테 뭐 민폐를 주고 이런 게 없었는데, 옥순이는 이제 몸집이 엄청 커질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 데리고 온 날부터 교육을 이제 시켰어요. 앉아, 기다려. 근데 너무 신기하게 첫날부터 얘가 앉아, 뭐 기다려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천재견인 것 같아요. 제가 기다려를 안 알려줬거든요.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조하는 것도 2번 가르쳐줬는데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안내견을 할 정도로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교육을 하는 대로 잘 따라오는데 또 눈치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눈치를 보면서 이게 한 번씩 이렇게 해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얘가 진짜 똑똑하구나. 그래서 더 교육을 이제 잘 시켜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짱구랑은 이게 영상으로 못 남긴 게 너무 아쉬워서 옥순이는 제가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줬어요. 거기 첫날부터 영상으로 기록을 하는데 얘가 이제 장기자랑 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찍어서 올렸거든요. 조회수가 막 26만 회 이렇게 나오고 사람들도 엄청 신기해하는 거예요. 진짜 천재견인가? 요즘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 짱구도 영상은 못 담았지만 제주도도 2번이나 가고 이렇게 좀 시간을 보냈는데 영상으로 못 남긴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옥순이랑도 그렇게 여행을 가고 하면은 좀 영상으로 많이 남겨보고 싶고, 또 제가 차 리뷰를 하면서 다양한 차를 타는데 또 옥순이가 차를 잘 타요. 캔넬 들어가는 교육도 안 시켰는데 처음부터 알아서 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캔넬을 차 뒷좌석에 놨더니 또 거기서 되게 잘 얌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 이제 여기저기 많이 다닐 수 있겠다. 그래서 차 리뷰를 하면서도 종종 등장시켜서 이제 또 사람들도 귀여운 거 보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애견인들과 공감대도 좀 쌓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다양한 거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설레는 마음이 되게 커졌어요. 이제 제가 짱구랑도 차를 진짜 많이 타고 다녔는데, 그럼 얘가 확실히 승차감 좋고 조용한 차를 타면 편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시끄럽고 승차감 안 좋은 차 타면 스트레스 받고 하잖아요. 근데 강아지들은 청력이 훨씬 좋고 예민하다 보니까 조용한 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예전에 넥소를 타고 그 대형견을 키우는 오너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도 같이 찍었는데 아예 뒷좌석 전체를 그 강아지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차에 얘가 있을 때 덥거나 춥지 않게 쉴 수 있도록 뭐 에어컨 히터 정차 상태에서 시동 안 켜고 틀어줄 수도 있고, 그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강아지가 오기 전이어서 세단이에요. 근데 이제 옥순이가 앞으로 커질 거를 막 생각하니까 SUV가 한 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현대의 아이오닉 5 있잖아요. 그게 SUV거든요. 또 전기차라서 조용하고 뒷좌석 공간도 요즘엔 너무 잘 나와서 진짜 이 친구가 나중에 커져도 충분히 이제 넓게 쓸 수 있겠다. 그리고 차에서 에어컨, 히터 마음껏 틀어줄 수 있고, 또 아이도 뭐 기름 냄새 안 맡아도 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현대 아이오닉 5 같은 SUV를 나중에는 또 한번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저도 못 데리고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데리고 오니까 이 짱구와의 사랑은 그대로고 또 다른 사랑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짱구랑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내가 주는 것보다 얘네가 주는 게 훨씬 크거든요. 그리고 내가 얘랑 시간을 같이 보내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얘네가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사랑이 생기면
그 친구를 통해서 또 사랑을 받고 위안을 받고 이렇게 또 살아가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We are real family.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